청소부 주제에 무슨 통역을 한다고? 그래?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월급을 3배로 올려주지. 알렉스 스턴 CEO의 기고만장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도 그 청소부가 실제로 도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서연은 조용히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35의 그녀는 3년간 이 회사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어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 석사에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화상회의 너머로 들려오는 급박한 독일어를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그해 가을의 어느 화요일 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들 사이 에이펙스 글로벌 본사 25층,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회의실 유리벽을 닫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불이 켜진 임원 회의실이 보였죠. 이번 분기 또 계약 날아가면 끝이야.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지나가는 임원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배경이 된 건.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최서연님, 어머니 이번 주 치료비 $8,000 미납입니다. 내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항암 치료가 중단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황급히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2,300. 청소 시급 $18 곱하기 주 40시간. 한 달이면 $2,880. 한 달을 꼬박 벌어야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서연은 직원 식당 청소를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샌드위치 절반.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내일 점심은 이걸로 해결해야 했죠.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복도 청소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텅 빈 지하철 안에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에게서였어요. 누나, 이번 학기 등록금 $30,000. 기한이 이번 주까지야. 미안해. 서연은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졸업식 사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날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샌드위치를 챙기는 자신과 너무 대조적이었죠. 새벽 3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병실 문을 열자 잠든 어머니의 마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최서연님, 내일까지 치료비가 안 들어오면 정말.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새벽 4시 좁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독일어 법률 서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파일 폴더 하나. 제목은 이랬습니다. ICC 법정 통역사 최서연. 통역사는 프리랜서였고 수입이 불안정했죠.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매달 정해진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청소부였어요.
안정적이었거든요. 서연은 이어폰을 꽂고 독일어 뉴스를 틀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번역되는 문장들. 하지만 그 능력을 쓸 곳은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투명 인간으로 사는 하루가.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모든 인생이 바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며칠 후 목요일 오후 3시 서연은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 밖이었죠.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긴박했거든요. 독일 자동차 회사와의 $5천만 계약 화상회의였습니다. 알렉스 스턴 회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버드 출신이라는 통역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서연은 걸레를 짜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상 화면 속 독일 CEO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7항은 독점 공급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17항은 경쟁 입찰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어요. 독점 공급을 경쟁 입찰이라고? 화상 화면 속 독일 CEO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사기입니다. 통역사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당신들 통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독일 CEO가 분노했습니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회사와는 일할 수 없어요. 회의실 안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알렉스 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독일 CEO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서연은 복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하지만 저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도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알렉스 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는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통역이 잘못됐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알렉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지금 청소부가 우리 회의에 끼어들어?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통역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알렉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버드 나온 통역사보다 내가 낫다는 거야? 복도 밖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청소부 미쳤나? 알렉스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좋아. 그럼 내가 한번 해봐. 틀리면 당장 해고야.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면요? 알렉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월급 3배를 주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짜 재밌네. 청소부가 통역을.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3배면 $8,640. 어머니 치료비를 낼 수 있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에 놓인 헤드셋을 집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연이 헤드셋을 쓰고 화상화면 속 독일 CEO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완벽한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밀러 대표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독일 CEO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17항은 실제로 독점 공급 계약에 관한 것이며 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독일어는 유창했고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알렉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독일 CEO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독일어가 완벽하신데요.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통역을 계속해도 될까요? 독일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을 만났네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아직은 몰랐지만요. 그 후 2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기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새벽 4시 평소처럼 청소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 호출될 수 있었죠.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러시아 에너지 회사와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복도에서 서연을 불렀어요. 야, 최서연. 회의실로 와. 서연이 청소복 차림 그대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통역사가 청소부 복장인가요? 알렉스가 무심하게 대답했죠. 우리 회사 스타일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러시아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계약 조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대표들의 눈이 커졌어요. 모스크바 억양까지 완벽했거든요.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요일에는 사우디 투자자와의 미팅이었어요. 역시 청소복 차림으로 들어간 서연. 서연이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환영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였죠. 적절한 존칭어, 비즈니스 예절까지 완벽했어요. 사우디 투자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랍어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독학입니다. 서연의 짧은 대답이었어요. 놀랍군요. 우리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프랑스 은행 실사 미팅. 프랑스 측 변호사가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쏟아냈어요. 서연은 모든 걸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프랑스어 금융 전문 용어까지 완벽했죠. 2주일 동안 5건의 협상. 모두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다시 청소 도구를 들어야 했죠. 어느 날 저녁 임원 식당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청소부 진짜 신기하지 않아?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까지 한다며? 근데 왜 청소부를 하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옆 테이블을 닦으며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더 힘든 건 알렉스의 태도였습니다. 협상이 성공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번에도 운이 좋았네. 정식 직원 흉내 내지 마. 내 본업은 청소야. 실수 한 번이면 끝이야. 알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월급 8,640달러.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서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알렉스가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최서연, 다음 주 프랑스 대형 계약건 있잖아. 내가 메인 통역 맡아.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메인 통역사로 인정받는 건가? 하지만 알렉스의 다음 말이 희망을 꺾었죠. 대신 청소는 주말에 몰아서 해. 월급 받는 만큼 일해야지. 그리고 프랑스 계약 때도 청소복 입고 해. 거래처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알겠습니다. 알렉스가 나가고 서연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청소복을 입은 채 지친 얼굴. 나는 대체 뭐지? 통역사? 청소부? 아니면 둘 다 아닌 걸까?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처드 윈스턴 상무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차갑게 눈을 가늘게 떴죠. 최서연 씨. 네, 상무님.
당신, 정말 독학으로 그 많은 언어를 배웠나요? 서연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리처드의 눈빛에 뭔가 위험한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리처드가 비웃듯 말하고 지나갔어요.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하지만 더 큰 일이 일주일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서연은 아직 몰랐어요. 프랑스 대형 계약.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순간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뻔한다는 것도요. 그날 밤 서연은 원룸에서 프랑스 계약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완벽해야 했어요. 프랑스어 법률 용어, 금융 조항, 문화적 뉘앙스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리처드 상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렇게 나를 의심하는 걸까?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완벽하게 하면 돼. 프랑스 대형 계약 당일 아침, 서연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인사팀 직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최서연 씨, 잠깐 임원 회의실로 오시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임원 회의실로 들어가자 알렉스와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리처드 윈스턴 상무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 이걸 들어보시죠. 한 임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독점 파트너십이 아니라 녹음이 갑자기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경쟁 입찰로 진행.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 통역이 맞지만 앞뒤가 완전히 잘린 거예요. 한 임원이 차갑게 물었어요. 이건 명백한 통역 오류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체 맥락을 들어보시면 정확한 통역이었어요. 또 다른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도 서연의 목소리였지만 문장이 반으로 잘려 있었어요. 실제로는 정확한 통역이었는데 조작된 편집 때문에 오역처럼 들렸죠. 서연은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예요. 원본 녹음을 들어보시면 알렉스가 얼굴을 굳힌 채 끼어들었어요. 결국 사고를 치는군. 청소부에게 기회를 준 게 내 실수였어.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최서연 씨, 오늘부로 보조 통역 업무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청소 업무도 마무리해 주세요.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통역사로서도 청소부로서의 자리도 동시에 잃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계약은 다른 통역사를 부르겠어. 알렉스가 차갑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어요. 리처드가 스쳐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리처드가 녹취를 조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날 밤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 사무과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최서연님, 어머니 치료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사 복지 지원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치료비가 12,000달러인데 아직 입금이 12,000달러요? 네. 항암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추가 치료가 필요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247달러.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등록금 못 내면 이번 학기 자퇴해야 해. 괜찮아. 내가 일할게. 나 때문에 누나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띵동. 또 다른 문자. 집주인이 보낸 최종 통보서였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 이번 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 5,400달러.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치료비 1만 2천 달러. 등록금 3만 달러. 월세 5,400달러. 총 4만 6,400달러. 하지만 손에 쥔 건 247달러뿐이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수입도 없었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원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쉬이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 주차장에서 어머니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옆에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리처드 윈스턴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최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죠. 리처드가 차에서 내려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제 일은 안타깝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녹취를 조작했죠. 리처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증거 있어요? 서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똑똑하네요. 알아서 조용히 있는 게 현명한 거예요. 리처드가 차갑게 웃었어요. 조용히 있으면 청소일은 살려줄게. 하지만 떠들면 리처드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도 알지? 내 동생, 내 어머니, 그리고 너. 다 끝나는 거야. 서연은 몸이 얼어붙었어요. 선택은 내가 해. 이틀 안에 답 들려줘. 리처드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조용히 있으면 가족이 산다. 떠들면 모든 게 끝난다. 그날 밤 서연은 원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일이라도 있으면 어머니 치료비는 낼 수 있겠지?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는 게 맞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서연 씨, 캐서린 스턴입니다. 캐서린 이사?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할 곳이 필요해요. 1시간 후 서연은 한적한 카페에서 캐서린을 만났습니다. 캐서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제 남동생 알렉스는 오만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당신 같은 인재를 함부로 자르지 않죠.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리처드 상무라고 생각하세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처드는 지난 2년간 회사 해외 계약을 총괄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계약이 너무 많아요. 패턴이 이상해요. 캐서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2년간 실패한 계약 47건. 모두 리처드가 관여한 건들이에요. 당신이 통역한 건 단 3건뿐이고요. 서연이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 계약들 모두 같은 통역사들이 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모두 리처드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죠. 캐서린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과거 계약서들을 전부 재검토해야 해요. 당신의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캐서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이사회를 열 수 있어요. 하지만 리처드가 알아채면 당신도 저도 위험해져요.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침묵하면 가족이 산다.
하지만 진실을 폭로하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서연은 어머니 병실을 떠올렸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 마른 손, 그리고 동생의 문자.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요. 캐서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신 말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해라. 그게 비록 힘든 일일지라도. 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6년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법정 통역사로 일했고요. 캐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ICC? 당신이? 네. 7개 언어 구사할 수 있는 법률 통역 전문가예요.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계약서 제가 전부 재번역할게요. 리처드가 뭘 했는지 찾아낼게요. 그날 밤부터 서연의 비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서연은 계약서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통역에 미묘한 왜곡이 있었어요. 회사에 불리하게, 경쟁사에 유리하게, 금액, 납기,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죠. 이건 고의야. 서연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처드가 고용한 통역사 3명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들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계약 실패 직후 리처드 명의로 거액이 송금됐죠.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로부터 리처드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은 47건의 계약서를 모두 재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죠. 이제 어떻게 하죠? 캐서린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사회를 소집해요. 그때까지 리처드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리처드가 알아챌까? 그리고 그때 모든 게 끝날까?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 에이펙스 글로벌 이사회실. 캐서린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알렉스를 포함한 이사 7명, 그리고 주요 주주 3명이 모였어요. 리처드 윈스턴 상무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나, 무슨 소리야? 지난 2년간 우리 회사가 실패한 해외 계약이 47건입니다. 그게 왜 긴급 이사회 사안이지? 캐서린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계약 목록과 금액이 떴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실패로 회사가 입은 손실이 2억 달러이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리처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캐서린이 문을 열었어요. 증거를 제시할 증인을 소개합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리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캐서린, 대체 무슨 짓이야? 저 청소부를. 알렉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최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캐서린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서연의 이력서가 떴어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 석사, 2015년 졸업, 국제형사재판소 법정 통역사 6년 경력, 7개 언어 공인 자격증 보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알렉스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2015년? 알렉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15년 졸업이면 나랑 같은 해에. 그제야 깨달은 듯 했죠. 자신이 3년간 동문을 청소부로만 봤다는 사실을.
서연이 테이블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47건의 계약서를 전부 재번역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원본 통역과 정확한 번역의 대조표가 나타났어요. 독일어 계약 12건, 독점 공급이 경쟁 입찰로 왜곡됐습니다. 러시아어 계약 8건, 가격 조건이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변경됐고요. 프랑스어 계약 15건, 납품 기한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통역됐습니다. 한 이사가 숨을 헐떡였어요. 이게 전부 통역 오류라는 건가요? 오류가 아닙니다. 고의적 왜곡입니다. 서연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상무가 고용한 통역사 3명의 금융 기록입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어요. 계약 실패 직후 리처드 윈스턴 명의로 매번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송금됐습니다. 주주 한 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건 리처드 상무의 개인 계좌입니다. 또 다른 화면. 경쟁사들로부터 리처드에게 입금된 거액의 돈. 총액이 200만 달러를 넘었어요. 리처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 여자 말을 믿어? 청소부 주제에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받은 녹취 파일도 조작됐습니다. 리처드 상무님, 당신이 편집한 거죠?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원본 녹음 파일과 조작된 파일을 나란히 재생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죠. 앞뒤가 잘린 편집, 완벽한 통역을 오역처럼 만든 조작.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캐서린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처드와 경쟁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됐죠. 서연 씨가 전부 번역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어요. 계약 방해 대가로 받을 금액, 정보 제공 내역, 송금 일정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리처드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한 주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장 변명해봐. 리처드가 서연을 노려봤어요.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죠.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 가족이. 캐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협박까지 하시는군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렉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안팀 리처드 윈스턴을 밖으로 안내해. 경찰에 통보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렉스가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어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죠. 최서연 씨. 처음으로 존댓말이었습니다. 임원들과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권력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알렉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파일을 꼭 안고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푸르렀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하늘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알렉스의 고개 숙인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침묵. 진짜 사과는 언제 올까? 그리고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금요일 오전 에이펙스 글로벌 본사 로비에
300명의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알렉스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학벌과 혈통만 봤어요. 최서연 씨는 저와 같은 하버드 출신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3년간 그분을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조롱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수치입니다. 알렉스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부로 최서연 씨를 국제사업부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연봉 25만 달러, 계약 보너스 10만 달러, 회사 주식 10만 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사무과에 3만 달러 입금, 어머니 치료비 6개월치, 동생에게 3만 달러 송금, 의대 등록금 전액, 집주인에게 6천 달러 완납, 밀린 월세. 어머니 병실에 들어갔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잘했구나.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서연은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됐습니다. 망가진 계약들을 재협상했고,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1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퇴원 날 인턴 의사가 된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누나, 엄마 내가 모시고 갈게. 3년 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2년 후 서연은 언어정의센터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민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무료 언어 교육, 법률 통역 지원 프로그램. 알렉스가 100만 달러를 기부했죠. 재단 개소식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이고 기회이며 존엄입니다. 저는 그걸 가장 힘든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에이펙스 글로벌 본사 회장실, 서연이 CEO로 앉아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은퇴했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서연을 선택했죠. 창밖으로 과거 자신이 청소했던 회의실이 보였어요. 지금은 임원들이 서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러시아, 프랑스 파트너들과 화상회의 10분 전,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청소 아이디 카드, 최서연 야간 청소부, 그 옆에는 작은 사진,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임원들이 일어났어요. 서연 회장님, 화상 화면이 켜졌습니다. 독일 CEO가 인사했죠. 좋은 아침입니다. 최 회장님. 서연이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한 통역, 정확한 판단, 존중하는 태도, 모든 것이 달랐어요. 서연이 지킨 건 권력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서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존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용기 있는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과거의 고통, 현재의 성공, 미래의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평온함. 서연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으니까요.